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2일이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조항이 담긴 내용인데요. 현 정부 들어서 방송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여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이라고 하죠. 네. 이곳의 정청래 위원장은 2일 전체 회의에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방송교육공사법에 각각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크게 항의하고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수십 년간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을 오늘 종식시키고자 한다라면서요. 방송은 방송인에게 돌려드리고 정권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한 방송 민주화의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지난달 24일인데요.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아주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네,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상태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인데 네. 내용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즉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임에 대한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987년 방송법 제정 후에 공영방송의 이사진은 계속 여야가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KBS는 총 11명인데 여 7명, 야 4명, MBC 방송문화진흥회는 총 9명의 이사를 여 6대 야 3, 그리고 EBS 이사는 총 9명의 이사를 여 7대 야 2의 추천으로 구성했습니다. 3분의 2 이사진이 여당 몫이다 보니까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KBS, MBC, EBS 등 이른바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네. 하지만 방송법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숫자나 여, 야라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법에는 KBS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또 박문진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통위가 임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EBS 이사회는 방통위가 임명하는 비상임 이사 9명으로 구성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만 한다면 방통위는 자신들이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사 이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잘 골라서 추천하면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는 방통위는 여당과 야당에게 사실상 많은 추천을 그대로 받고요. 방송법과 방문진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 확인 절차 등을 거쳐서 그중에 몇 분을 골라서 전체 회의 의결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이게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진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와 야의 이사수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공영방송은 늘 여당이 추천한 사람들이 장악하게 되는 모양새가 된 거죠. 네. 이런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결과적으로는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공정방송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명문화된 법 규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건데 네. 1987년부터면은 이미 35년? 정도 된 거네요. 예. 네, 그래요. 이렇게 추천된 이사들 일단 사장 임명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이사회는 각 방송사의 최고 의결기관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방송사 사장을 임명 추천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 방송사 이사회는 방송사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방송의 운영 계획, 예산, 자금 계획 등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어떤 이사회이든지 여당 추천 인사가 많고 야당 추천 인사가 적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야가 추천한다고 해도 그 추천을 받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를 추천해준 정당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전문성에 근거해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활동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생겨왔다라는 겁니다. 네. 이사들은 자기를 추천해준 정당과 배치되는 입장을 내기가 참 어려웠다 싶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말하는데요. 네. 1987년 방송법이 참 모범답안 같아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폐해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이걸 끊어내려면 어려운 길이지만 개정안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온 이유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렵게 법을 바꾸지 말고 그냥 현행 법대로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방통위가 그냥 잘 추천해서 좋은 이사들을 구성해라라고 하는데요. 네. 또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정치권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기득권,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영방송의 일정한 통제권을 갖게 되는 이 훌륭한 기득권을 절대로 그냥 놓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추천을 명문화하되 여당 중심의 영향력만 커지지 않도록 비율을 명시한다든가 정치적으로 중간지대를 두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계속 논의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버전의 개정안이 상정되었지만 계속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거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이러면서 계속 폐기되어 왔습니다. 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사실상 그동안 나왔던 여러 법안을 모아서 이건 빼고 저건 넣고 그렇게 해서 마련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빼고 저건 넣고. 예. 그래서 어떻게 개정안이 수정됐습니까? 핵심은 현재 각 사별로 9명에서 11명이었던 공영방송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린답니다. 수가 대폭 늘어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누가 추천하는지를 정해두었는데요. 국회에서 5명입니다. 의석수 비례해서 교섭단체에서 5명을 추천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6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그리고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 단체별에서 2명씩 총 6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네. 국회의 이사 추천권을 법으로 보장하되 그 수를 5명으로 크게 줄인 것이죠. 국회 이사 추천권은 정당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토록 하지만 특정 성별을 1명 이상은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장 추천에 대한 룰이 법에 담겨 있다는 것인데요. 공개 모집을 거쳐서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해 꾸린 100명 규모의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각 방송사 사장 후보를 복수, 그러니까 3인 이내로 추천해서 이사회에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을 이사회가 논의할 때 이사진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장을 결정하는 이것을 특별 다수제라고 말하는데요. 네. 이 특별 다수제로 사장을 선출하게 했습니다. 사실 그 고인이 되신 MBC 이용마 기자가 국민 손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자라는 주장을 강하게 해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그동안 방송사별로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방송법에 아예 본격적으로 포함된다라는 것은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추천 비율을 상당히 낮추고 여당이 우선적으로 권한을 가졌던 이사 추천권을 미디어 전문가나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이렇게 좀 다양하게 네. 추천권을 넓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여당이 된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네. 국민의힘은 일단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그거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고요. 네. 국민의힘은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그리고 종사자 대표에게 이사 추천권을 준 것은 모두 친민노총, 친민주당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11세 출연해서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장 선임권이 있는 공영방송 이사 21명 가운데 최소 15명 이상이 친민주당 또는 친민주노총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네. 국회에 배정된 이사 추천 5명 중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3대2가 될 것이고 방송통신위원장이 6명을 추천하는데 4대2 정도는 추천할 것이고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지금까지 운영이나 사례를 보면
추천할 수 있는 이사 4명 모두 친민주당 또는 친민노총 성향일 수밖에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또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경우 2명씩 6명을 추천하는데 이들의 회장 간부 그리고 그동안 발표한 자료를 보면 친민노총 세력들이니까 실제는 21명 중에서 17명, 그러니까 17대 4 아니면 16대 5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국회 추천을 대거 줄이고 직능단체나 이런 데를 늘려도 이사들이 친민주당 성향일 것이다. 네. 혹시 이거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셨어요? 네, 일단 학회 추천 몫은 방통위가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방통위원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유리하거나 최소한 불리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여당 현대이니까.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이 있지 않냐라는 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분 임기가 2023년 7월까지라서 그 이후 새 방통위원 체제에서 이 법이 시행될 가능성도 있죠. 네. 여기에 학회가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운운하는 것은 사실 이 학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모욕하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학회는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 관련 학회들이 있고요. 네. 또 언론노조와 거대 양당 모두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진 학회나 학자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실제 그 주장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기자연합회나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직능 5단체가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체는 각각 기자, PD, 방송기술인 등이 모인 거니까요. 여기에는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 조합원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 다른 노동조합에 그 소속된 분들 또는 아예 비조합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언론 현업단체들을 모두 싸잡아서 친언론노조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해당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가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위원회도요. 방송법상 학부모, 소비자, 여성, 청소년, 변호사, 장애인, 노동, 경제, 문화, 그리고 과학기술, 인권, 언론, 시민사회 등이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그 추천 중에서 방송사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네.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시청자위원회가 뽑으면 친민주당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몫은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방송사가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위주로만 그 추천 최종 결정을 할 수가 있어서요. 이 또한 국민의힘 반대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야당인 이 민주당이 추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12월 1일부터 7일까지 비카인즈에서 공영방송 방송법 개정안 검색해 보니까 총 169건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보도가 그 중계 위주인 보도였고요. 네. 보도 키워드를 보니까 날치기가 67건, 꼼수가 44건, 강행이 69건, 폭거가 27건, 민노총이 58건, 친민주당이 20건 등 국민의힘 입장 중심의 키워드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관련 사설은 총 15건이었는데요. 한겨레, 한국, 경향을 제외한 9건이 전부 국민의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을 좀 읽어봐드리면 얼핏 그 내용을 아실 텐데요. 서울신문의 5일 노영화 논란 빚는 야 공영방송법 강행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추천 몫에 비해 학회나 직능단체 추천 몫이 훨씬 많은 점은 자칫 다양성이라는 명분 아래 또 다른 분열을 심화시킬 소지도 없지 않다라고요. 국회보다 다른 쪽이 더 많이 추천하는 것이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다라는 말이 저는 참 설득력이 없다, 이해가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세계일보는 2일자 사설 여당 땐 나 몰라라 하던 방송법 무소속 꼼수로 처리한 거야와 매일경제의 4일자 사설 또 꼼수로 방송장악법 강행, 국회 선진화법 파괴 일삼는 민주당에서는요. 민주당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다가 이제야 하겠다 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정권을 잡으면 기존 네. 방송법을 왜 개정해야 되냐? 이렇게 유지하려 하고,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정권을 잃게 돼서 야당이 되면 이 방송법 바꿔야 한다. 네. 이 맞는 지적인 것 같은데 소장님은 음.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이 정말 그동안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실제로 민주당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까지 채택하면서 강하게 요구했지만 당시 여당의 반대로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여대 야소 상황이 되었음에도 방송법 개정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던 2018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면서 2016년에 민주당이 만든 개정안대로 하자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상황에서 누가 더 뻔뻔하냐, 누가 더 꼼수냐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한 것은 이제 이 공수를 끝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공영방송이 정권의 전리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공영방송 수신료를 내는 우리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공영방송 경영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전적으로 발휘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방송할 수 있도록 길들이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민영화한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저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끝까지 통과될 수 있으려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정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신, 방송에 정권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다라는 이 정신은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개정 방송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